91번째 위스키 트램펠리 쿨로. 초저녁에 기분 좋게 취하고 싶을 때를 표현하는 단어는 누스말라. 나중에 거나하게 취해서 누구든 잡고 한바탕 싸우고 싶거나 토하고 싶은 기분을 표현하는 단어는 라스쿠말라. 우리 모두 한 번쯤 위와 같은 상황을 겪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을 위해 따로 단어를 만들어낸 멋진 언어는 어느 나라 말일까요? 트램펠리는 끼부림 혹은 유혹을 의미합니다. 이 위스키에는 끼를 부린다고 표현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진중하게 각 잡고 제대로 만든 위스키이며 패키징 또한 훌륭합니다. 핀란드에서 소규모 증류 업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위스키가 우리 모두를 끊임없이 놀라고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선구적인 벤처 기업이었던 트램펠리는 2002년에 위스키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은 번창했고 2015년에 공장을 확장하여 현재는 같은 가족 소유의 한 양조장과 부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연간 생산량은 10만 리터가 넘지만 현지 매니아층이 두터워 생산량의 대부분은 핀란드 내수용입니다. 영국으로 공급이 원활하지는 않지만 뎃 부티크 위스키 컴퍼니에서 올로로소 캐스크 버전을 보틀링해 마스터 오브 몰트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품을 팔 의향이 있다면 괜찮은 주류 전문점에서 10년 숙성 버전의 싱글 몰트나 카스키의 재고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사부라는 이름의 피트형 위스키가 최근에 출시된 쿨로는 쉐리 캐스크에서 7년간 숙성하고 50% 이상의 알코올 도수로 병입한 위스키입니다. 풍성한 풍미가 일품으로 양질의 우드와 엑스 올로로소와 엑스 페드로 히메네스 쉐리 캐스크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특히 PX 쉐리는 화려한 건포도 단향을 내는데 한몫 톡톡히 했습니다. 이곳 위스키는 저렴하지는 않지만 실망시키지 않는 맛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여기 위스키에 대해 계속 언급해 왔는데 마침내 이곳이 공신력 있는 국제 와인 앤 스피릿 대회에서 2020 월드와이드 위스키 프로듀서로 선정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위스키와 연고가 없는 핀란드의 외딴 지역에 위치한 작은 증류소가 카발란과 미국의 사제락 같은 유명 업체들을 제치고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고 받아 마땅한 영예였다고 생각합니다. 장담하건대 여러분 마음에 드실 겁니다. 92번째 위스키 토버머리 12년. 여러분이 Z세대 자녀가 있으시다면 토버머리를 아실 겁니다. 토버머리는 발라머리라는 TV 시리즈에서 배경이 되는 지역인데 도저히 왜인지 알 수 없지만 극중에 증류소 매니저 직업을 가진 캐릭터가 없습니다. BBC에 뭘 바라겠습니까? 저는 항상 토버머리 증류소에는 낭만이 서려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우선 헤브리디스 제도에 속한 섬이라는 점이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변덕스러운 소유주들의 굴하지 않고 존속을 위해 싸워온 소규모 증류소라는 점이 그렇습니다. 토버머리는 1798년에 설립되어 오랜 기간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1970년대에는 두 차례나 증류소를 리뉴얼했었고 나중에는 부동산 재개발의 위협을 받다가 1993년 마침내 번 스튜어트가 인수하게 됩니다. 옛날에 저도 이곳을 매입하려 한 적이 있는데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당시 시장에는 토버머리 위스키와 레이닥 위스키가 출시됐었는데 이들 위스키의 대부분은 품질의 편차가 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좋을 때는 괜찮은 편이었지만 나쁠 때는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은 계속 긍정적인 평판으로 자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토버머리 위스키는 오랫동안 증류 산업에 매진했던 소유주와 전통을 중시하는 당시 번 스튜어트의 마스터 블렌더이자 열성적이었던 이안 맥밀런의 지휘 아래 품질이 월등히 개선되었습니다. 이안은 결국 떠나갔지만 그의 업적은 남아있으며 증류팀은 지금까지도 그의 업적을 계승해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업계에 몇 안 되는 여성 매니저이자 최연소 매니저 중 한 명인 증류소 매니저 카라 길버트는 현재 위스키와 더불어 진에도 같이 손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15년 숙성 버전은 재고가 소진되었지만 12년 숙성 버전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녀석의 형만큼 짙고 깊은 맛은 아니지만 신선한 과실미가 돋보이는 입문용 위스키입니다. 멋진 병과 보기 좋은 상자는 그림 엽서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아름다운 증류소 전경만큼이나 감탄스러웠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지금 막 이번 휴가철에 미울로 가는 배편을 예약하던 참이었습니다. 93번째 위스키 토라바이그 더 레거시 시리즈. 제 생각에는 토라바이그를 짓는 사람은 부유하면서도 괴짜여야만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계획을 처음 제안한 이안 노블경은 후자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가 사망한 후 이 부지는 버려진 황폐한 농장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멋들어진 1820년대 건물이 다시 회생할 가능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근방의 또 다른 기사, 스웨덴의 억만장자 프레드릭 폴센 주니어 경은 엄청난 거부임과 동시에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도전을 피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북극해 14,196피트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 사람, 초경량 비행기를 조종하여 베링 해협을 건너 얼어붙은 매머드를 발굴할 수 있고 사우스 조지아의 쥐 개체수 박멸을 위해 거금을 쾌척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1천만 파운드 예산이 책정된 문화재 복원을 추진하고 원래 가축 축사로 설계된 좁은 공간에 연간 50만 리터를 생산할 수 있는 증류소를 짓고 숙련된 팀을 고용하여 새로운 위스키 브랜드를 출시하는 이 모든 일들을 모닝 카푸치노 한 잔 들고 F1 레이싱카를 운전하며 처리할 대수롭지 않은 사안 정도로 취급할 수 있을 겁니다. F 스커피트 제럴드의 말을 인용하자면 초월적인 거부들은 저나 여러분들과는 태생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도 프레드 경과 그의 숙련된 팀 덕분에 토라바이그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호감 가는 멋진 위스키를 생산하며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토라바이그의 2021년 첫 출시 제품은 발매 거의 즉시 매진되어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피트 향을 생산하자는 토라바이그의 초기 목표치는 성공적으로 달성되었으며 현재는 200리터에서 500리터까지 다양한 사이즈의 포트, 마데이라, 꼬냑, 소테른, 보르도 와인, 그리고 버진 유로피안 오크 캐스크에서 40여 가지 이상의 토라바이그 증류주가 숙성되는 중입니다. 차곡차곡 채워진 숙성 창고에서는 위스키의 신 디오니소스 브로미오스의 가장 열렬한 추종자조차 만족시킬 만한 다양한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위스키, 투자, 커뮤니티의 투기꾼들과 이를 지켜보는 구경꾼들의 죄를 사해 주시길 빌어봅니다. 토라바이그가 실제로 완공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기 그지없음과 동시에 저를 무척 행복하게 합니다. 94번째 위스키
탈라모 듀 아일리쉬 위스키. 어럽쇼? 요 녀석 참 저렴합니다. 라벨에 표시된 증류소에서 실제로 제조한 제대로 된 아일랜드 위스키 한 병을 25파운드 미만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겠습니까? 아일랜드 위스키는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 왔는데, 대표적으로 윌리엄 그랜트 앤 선즈는 탈라모 외곽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해 최첨단 증류소, 창고 및 병입 시설을 설립하고 이미 2022년 초에 방문자 센터 또한 추가했습니다. 그랜트 쪽 사람들은 작정하고 위스키를 만드는 꾼들이니 이 녀석이 싼맛에 휘뚜루마뚜루 어중이 떠중이 같은 녀석은 아닐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된 작품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항상 진귀하고 섬세한 위스키만 찾습니까? 종종 친구들과 잔한의 내용물에 대해서 진지하고 깊이 있는 토론할 필요 없이 부담 없이 잔을 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한 잔 더 따를 때마다 가격 때문에 움찔할 필요도 없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 때문인지 탈라모 듀는 실제로 제임슨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아일랜드 위스키이며 일부 동유럽 시장에서는 판매량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임슨이 매우 거대한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그랜트도 장기적으로는 비슷한 야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게다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12년, 14년 또는 18년 숙성의 익스프레션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며 럼이나 시드르 캐스크 피니쉬처럼 이노베이션 캐스크 피니쉬들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시드르 스타일은 스카치 위스키 증류 회사가 시도할 만한 접근 방식은 아니지만 비공식 시음회에선 흥미로운 토론이 오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탈라모어는 가격과 품질 모두를 만족하여 아일랜드 위스키를 부담 없고 간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신 이름의 듀는 어느 따사로운 아침에 아일랜드 초원 풀잎에 맺힌 물방울처럼 달콤한 이슬을 연상케 하는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과거 마구간지기 소년에서 증류소 소유주로 성장한 다니엘 에드먼드 윌리엄스의 이니셜을 따 지은 겁니다. 참고하세요. 95번째 위스키 워터포드 바이오 다이나믹 루나 1.1. 세계 최초의 바이오 다이나믹 위스키이자 테루아라는 개념에 올인한다고 주장하는 증류소가 여기 있습니다. 테루아는 와인에서 유래한 용어로 보리 품종, 미기후 및 토양이 증류주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합니다. 위스키 세계에서는 이 개념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많은 증류 장인이 새로운 위스키를 숙성하는 캐스크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날 캐스크와 다양한 피니쉬에 대해 수많은 문헌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워터포드 프로젝트를 마쿠에서 책임지던 마크 레이니어는 브룩라디 출신이지만 원래 와인 사업가였으므로 테루아의 중요성을 열정적으로 믿고 그 중요성을 증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2015년 이전 거래처 투자자들의 많은 지원을 받아 양조장 하나를 인수하여 최첨단 장비를 갖춘 증류소로 탈바꿈시켜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는 위스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싱글팜 오리진, 아카디안 시리즈, 그리고 쿠비스로 이름 지어진 당황스러울 정도로 다양한 보틀들을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강박적으로 섬세한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위스키 마니아나 호기심에 들른 사람들은
방대한 양의 세부 정보에 빠져들게 되며 이들의 진지한 사설을 읽으며 19가지 토양 유형에서 자라나는 보리를 공급하는 97개의 아일랜드 농장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짐작하시듯이 개개인 농가 작물의 다양한 특성들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각 농가의 작물을 수확, 저장, 몰팅, 증류 및 병입할 때 컨디션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상당한 정보 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트를 몇 번 마셔본 결과 저는 이들의 테루아 방법론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으며 모든 상자에 있는 개별 테루아 코드에는 지도, 수확에 관한 디테일과 농부 및 증류 및 캐스크의 이력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병마다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변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 팜 오리진 익스프레션을 추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미니 시음 키트를 구매하시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카디안 시리즈의 바이오 다이내믹 루나 1.1 워터포드 증류소의 정체성을 매우 간결하게 잘 표현하고 있으며 개성이 아주 뚜렷한 위스키입니다. 이건 저도 궁금하네요.